좋긴 한데. 밤에 못 자겠는데. 이게 다달다달 여기 와서 소리 나는 걸 지금. 그럼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은 자연재해로 결항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자동 배정이 된 스케줄로 항공편이 변경돼서 저한테 통보가 된 상태고, 그 일정이 시카고를 경유하는 일정인데, 문제는 시카고에 밤 비행기로 도착을 해서 다음 날에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저는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에 전화 연결 시도를 했는데 현재 결항편이 많아서 연결이 되지 않았고, 자동 안내로 여행사 측에 문의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 멘트가 나와서 제가 예약한 와이페이모어에다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는 처음 해봤는데 주말에는 상담사가 근무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일들로 상담사 전화 연결을 시도할 일이 더 있었는데 총 제가 수십 번은 걸었던 것 같은데, 오픈 시간인 9시 한국 시간에 맞춰서 걸었을 때 딱 한 번만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인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현재 그 비행기가 오버부킹이 되어 있어서 실제 자리보다 예매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해당 비행기를 포기하고 더 뒤에 있는 비행기, 더 나중에 타는 비행기로 선택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보상금을 적어가지고 비딩을 하면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서 낸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메일이었어요. 그 대신에 결과는 비행기 타기 전에 키오스크에서 알려준다라고 써있긴 한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아마 티켓팅 데스크 정도에서는 알려주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뒷비행기로 바꾸면 레이오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인 100불을 적어서 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비딩을 하면 나중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계속해서 와이페이모어에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요. 사실 사이트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기면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써있기는 했는데 그 답변도 평일 근무 시간에만 가능했고,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달아줘도 추가적인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한 액션을 또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답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통화에 성공을 했을 때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 레이오버가 12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 스케줄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배정이 된 거라서 시카고에서 갑자기 하루를 체류하게 됐는데 호텔 바우처 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대한항공 티켓으로 변경이 돼서 탑승을 하는데 그럼 실제 탑승 항공사 규정대로 짐을 싸서 가면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질문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연결된 보람이 크게 없었던 게, 상담사분은 되게 친절은 하신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입장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좀 다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담원 연결의 의미는 크게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원분께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알아보고 나서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다가 제가 이미 게시판에 남긴 문의글이 있는 걸 발견을 하시고 그냥 제가 여기에 답변으로 달아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달아주신 답변을 저는 일방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거나 변경을 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포기하고 시카고 가는 비행기를 일단 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시카고에 도착을 했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답변에는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항공사 측에 시도를 해봤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라는 답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공항에 도착해서 유나이티드 직원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행히 잘 해결이 돼서 호텔 바우처랑 밀 바우처 등등을 받아서 호텔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 근처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링크도 있고 밀 바우처라고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쿠폰 15불짜리 3장을 주고 그리고 호텔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런 이동수단 바우처가 왕복 1장씩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나이티드에서 다 뒤집어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한테 바우처를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제 항공사였던 에어캐나다 측에서 나중에 다 청구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으시면 얼마든지 이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건 직접 요구하지 않는 이상 안 주는 거거든요. 영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상황 설명만 간략하게 하고 또 키워드만 간략하게 넣어서 말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키워드는 호텔 바우처라는 말을 꼭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호텔 바우처나 밀 바우처가 내 아이티너러리에 어태치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비슷하게만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래도 비행기 티켓을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경우에 제일 안전한 경향이 있으니까 티켓을 예매할 때 혹시 그런 선택권이 있으시다면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이곳은 시카고 공항 근처에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인데요. 비슷한 급 호텔들 중에서 보통 아침 식사가 제일 깨끗하게 나오는 게 홀리데이 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로 왔고요. 또 다른 호텔들도 비슷한 급에서 몇 가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몇 시간 자고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룸 컨디션도 꽤 괜찮은 편이고 넓고 일반적인 외곽에 있는 홀리데이 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날 밤에는 제가 받은 밀 바우처 15불짜리 3장 중에서 한 개를 배달 어플인 심리스였나? 거기서 사용해서 물이랑 콜라, 컵라면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한 14불 정도 내고 바로 받아서 먹고 잤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먹고 나서 공항으로 갈 예정인데 리프트 바우처가 있어서 리프트를 부를 수 있기는 했지만 이 호텔 자체가 공항 옆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공항 셔틀 서비스가 있어서 그냥 호텔 셔틀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공항에 갈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진 밀 바우처 15불짜리 2장을 공항 입국장에서 남는 시간에 사용하면 됐는데요. 밀 바우처는 바우처에 적혀있는 그 16자리 숫자를 카드 1년 번호라고 생각하고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사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특히 공항 내부에서는 거의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할 때 캐셔한테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금액이 15불을 넘쳐버리면 추가 결제 부분을 현금으로 따로 한다거나 카드로 한다거나 하는 게 일절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15불 이내로만 고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2장을 같이 사용하실 거면 30불 이내로 고르셔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공항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2장을 따로따로 사용을 했는데요. 문제는 공항 입국장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아주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팝콘 작은 봉지 하나 하고 스마트워터라는 일반적인 생수 하나 샀는데 그게 14불 90몇 전 정도가 들었던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카페에 갔을 때 우리나라 아침의 주스 같은 손바닥보다 작은 아주 작은 주스 하나랑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샀는데 거기도 14불이 넘게 들어서 저는 거의 딱 맞게 다 사용을 하고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안전하게 짐을 줄여와서 의미가 없긴 했지만 실제 탑승하는 대한항공의 수화물 규정대로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문의했었던 3가지 사항 중에서 첫 번째였던 일정 변경은 답변을 들을 새도 없이 그대로 탑승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였던 호텔 바우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전 제공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수화물 규정을 실제 탑승 항공편 규정에 맞추면 되는지 여쭤본 것도 안 된다고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였긴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 물어보기만 하고 안 되는군요 하고 제가 시도하지 않았으면 좀 억울할 뻔하긴 해서 비슷한 일이 생기신다면 직접 문의를 해봤을 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